안녕하세요. 사과나무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5층에도 똑같은 이 강의를 영상으로 듣고 계시거든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인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하실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키 188입니다. 지금 제가 차마 여기 아마 목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앞이라서. 그리고 제가 지금 총 2개의 프린트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제 PPT 파일 그대로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고등국어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네, 사진으로 찾으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 애기들은, 제 제자들은 다 죽은 요섭이라고 하는 사진인데 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알록달록한 거. 네, 그거는 지금 살짝 보셔서 아마 느낌이 오셨을 테지만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국어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말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관련돼서 제가 써놓은 칼럼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고등학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써놓은 칼럼이고요. 인터넷이나 어느 곳 가도 국어 공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동에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싶어서 선물을 뭐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넘겨보시면 이 안에 어머나 이런 게 껴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요 근방 학교의 국어 교과서 출판사에 실려있는 문학 작품만 주르륵 모아놨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 출판사랑 그리고 학교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책을 뭐 읽히고 싶기는 한데 뭐를 읽히면 좋을지 하시면 희망하는 학교들 그 출판사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실전 국어 사용 설명서인데 목동 그리고 박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펴주시면 아마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2025년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는 첫 시험이 이번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땠느냐? 저희 목동뿐만 아니라 제가 뭐 다양한 주변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랑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구해서 계속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풀 문제들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서가요. 너무 쉬워졌어요. 교과서가 생각보다 너무 쉬워져서 제 체감상 한 기존의 중3 정도 난이도? 근데 아이들은 중3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공부를 더 하고. 그래서 문학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1학기 중간고사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 1학기 기말고사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수업을 하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문법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문법을 하나씩 넣어뒀었어요. 근데 그게 합쳐져서 기말에 두 개를 보는 게 이번에 굉장히 추세가 많아졌습니다.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문법이 아이들 점수 올리고 내려가는데 엄청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운입니다. 음운이랑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문법 요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두 개는 저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운과 문법 요소 이 두 가지는 제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근방에서는 외부 지문 안 내기로 소문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양정고였어요. 양정고 흔히 자사고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교과서로만 원래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교과서만 출제했고 외부 지문이 그래도 5년 만에 처음으로 조그만한 전라도 가시네라는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교과서 자체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균이 몇 점 나왔을까요, 이번에? 양정고 1학년 국어 중간고사 평균 70점? 네, 85점 나왔어요. 대충격이죠. 85점. 학교 선생님이 난이도 실패하신 거죠. 기말에 문법 2개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야 할 문법의 양이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저는 아마 선생님들이 이번에 첫 시험이니까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어과 평균이 상승했어요. 양정고는 뭐 국어 점수가 20점 이상 상승한 겁니다. 그 기존에 비해서 원래 한 60점대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단 5점에서 10점 정도 올라가기는 했어요. 요 근방에서 외부 지문이 제일 많은 학교라고 친다면 저는 목동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워졌는데도 전국 학군지 중에 최상위를 유지하는 학군이 목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실력이 너무나 출중해요. 그래서 목동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를 아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틀리게 할까? 이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쓰는 방법들, 그 쓰는 유형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수능형으로 제작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수능형과 내신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신형은요, 암기해서 푸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범위니까 이거 다 외워? 그러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는 내가 아는 지문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형으로 내면요, 외부 지문을 보기로 활용한다던가요, 시험 범위를 교과서 범주에서 벗어나게 한다든가요, 새로운 지문을 시험에서 그냥 예고 없이 내버리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양정고에서 출제되었던 전라도 가시네라는 작품은 학교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출제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아이들이 봤을 때 당황하게 되죠. 그런 게 수능형이고요. 지문 그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어를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시간 순서대로 이런 말 배웁니다. 그쵸? 그리고 그거를 중학교쯤 올라가면 1학년쯤 되면 이런 말을 배워요. 순행적. 그쵸? 그 중학교 3학년쯤 가면은 이런 말을 배워요. 통시적.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내신에 들어가면 이런 말을 또 배웁니다. 추보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단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작품이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건 알아요. 근데 만약에 시험에 통시적인 구성으로 추보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애들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안 되죠. 욕을 하거나 울거나 뭐 찍고 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제대로 돼 있어야 시험장에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2, 3, 4, 5 있는 그 선택지 있죠? 그거를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변 학교들 시험지를 좀 넣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초점화자라는 걸 알려줬었어요. 그거를 보기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넣은 다음에 그걸로 선지를 구성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되게 어려운 보기를 넣어서 이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느냐, 전형적인 수능형 문제거든요. 한번 눈으로 살짝 읽어보시면 이렇게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아이들이 어려워할 겁니다. 개별성, 자율성이라는 말 아이들 좀 어려워할 거고, 평가절하라는 말도 어려워할 겁니다. 즉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들 어휘 공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아이들 보시면 수능용으로 제작을 할 때는 아이들 시험에, 이거 목동고 시험 지문인데요. 그 맨 오른쪽 아래 한번 보실래요? 한강 문학 노벨상 수상 소감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걸 보고 판단을 해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명덕 외고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대본으로 수업도 진행했었습니다. 기생충 시나리오로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영화 한번 봐 그랬더니 19세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보지도 못하는 영화를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아이들 출제하고 그걸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도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고전하는 고전이라고 넣어놨어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고전일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선 간단하죠. 그러면 이번 애들 평균 높으니까 고전 내자. 너무 쉽죠. 그래서 고전 시가랑 고전 소설을 시험 범위에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자식 있다 그러면 저 요 작품들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치시는 건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쉬운 거예요. 송미인곡, 상춘곡, 춘향전은 일단 기본에다가 이거 좀 됐다 하면 삼인곡, 이생규장전까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법 문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아이들 필사해보는 것도 추천을 해요. 제가 애들 시키거든요. 애들 모아다가 필사 시키면 애들이 막 죽어라고 합니다. 선지의 정서를 찾거나 표현법을 찾는 문제에 고전 시가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죠. 이렇게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그럼 학교에서 배웠냐? 아니요. 아이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 현지를 봤을 때 고전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뭐 욕하거나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사리화나 탐진초뇨, 산민, 절명시 같은 경우에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진짜 쉬운 문제인데 모르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내면 아이들 좀 어렵고, 세 번째는 아이들은 문법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과 문법 요소는 이번 뭐 방학이나 중학교 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품사까지 해두면 너무너무 좋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아이들 문법 배울 겁니다. 그 문법 배운 게 기초가 돼서 고등학교에서 진행을 하니까 꼭 지금 배우는 문법은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힘들겠지만 문법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법 노트를 고3까지 쓸 수 있는 문법 노트를 만들면 아이들이 문법에서 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보는 시험에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제가 의문 수업을 해요. 그리고 내신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에 있는 의문 부분을 따서 풀려요. 다 맞춰요. 너무 쉽다고 합니다. 즉 내신이 그만큼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요, 중세국어가 나와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하였어요. 그거 있죠? 아이들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현대 문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에, 즉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무엇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법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 여름방학에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아서 여름방학 문법 수업은 깔지는 못했는데 아마 겨울방학에는 좀 깔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 제 자랑이라 좀 그렇긴 한데 제 문법 수업이 좀 재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스타에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고등학교 필수 어휘들은 꼭 외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서점 가면요, 국어 어휘도 요즘 나와요. EBS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에서 나오는 그거 추천드리는데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지문을 해석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즉 독서랑 문학, 독서는요 저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예비고일 그 매삼비, 예비 매삼비라고 있습니다. 그냥 매삼비는 고3 거고요. 예비 매삼비나 뭐 고1 그 검은색 책 마더텅 있어요. 그 독서나 문학을 사서 한번 풀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학교가 얘네 학교에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때는 저라면 한 3개년 모의고사는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의고사 지문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빈출 고전시가 배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성미인곡, 삼이인곡, 상춘곡, 춘향전, 흥부전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는 다른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서대로 적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 수업 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여름방학의 UT 수업이라고 해서 저는 2022 개정 고등 내신 문학을 먼저 보는 거를 수업으로 삼았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날 개강을 하고요. 일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개념어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요. 2주차는 여기 목, 양, 한, 진, 강, 대, 영, 이거는요 학교 이름들입니다. 이 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에서 많이 다루는 시험 그 지문들, 작품들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거는요 제가 여기 이제 옛날에 정전부부라는 유튜브에 나가서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수업했던 거, 저 앞에 키 큰 애는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옛날에 무료 특강으로 했던 것들은 다 찍어서 올려놓고 그 링크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안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아까 드린 이거 사용 설명서도 PDF 파일로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그 안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나 제가 뭐 지금 현재 2028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학부모님들을 위한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뭐 일주일에 하나, 두 개 정도 자료가 올라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를 즐겁게 아이들의 자신감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무 학원 김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